책 모임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와요. 직장 내 책 모임을 통해서 야유회 가는 문화는 15년 전의 문화인 거죠.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안 되죠. 강독을 하면 어떻게 누가 와. 책 모임의 핵심은 똑똑한 사람이 발언 시간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있죠. 지식이 계속 변하고 발전하잖아요. 교사가 공부를 젊었을 때 대학에서 하지만 나와서 계속 책을 읽고 이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시대에 이렇게 뒤떨어지게 되죠. 망각하기 때문에 한때 내가 매우 뛰어났다 하더라도 지금 책을 읽지 않으면 옛날에는 뛰어났어요. 근데 잊어버려가지고 그 지적인 싱싱함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책 읽는 건 엄청나게 가르치는 사람, 교육자의 위치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내 수준만큼 책을 소화할 수 있어요. 책에 있다고 해서 다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글자를 읽고 지식을 기억한다고 해서 책을 읽는 것은 1차원적인 수준인 거죠. 책 읽기의 그 다음 단계는 바깥 세상과 연관지으면서 소화하는 거죠, 이 책을. 책에서 어떤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거나 내 특정 전공의 분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분야를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분야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을 지으면서 이제 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책 읽기의 더 높은 수준은 한 개인에게 그 책에서 담고 있는 어떤 내용이나 어떤 메시지나 어떤 지식, 어떤 관점, 철학, 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이렇게 만나면서 나를 성찰하는 어떤 요소가 있는 거죠. 또는 내 세계관을 좀 점검할 수도 있고요. 그러려면 남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을 읽잖아요. 내 생각과 비슷한 부분을 내가 쏙 받아들이게 되고 내 생각과 다른 부분들은 잊어버리게 돼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근데 다른 사람과 같이 책을 읽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여도 10가지 중에 8가지가 비슷하고 2가지는 같지 않아요. 2가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내 인식 영역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게 되죠. 학교에서 꾸리려면 메신저를 이렇게 전체 직원한테 보내서 책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할 분들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면 꾸려집니다. 겉으로 보면 안 할 것 같지만 겉모습이고 의외로 전체 메신저를 딱 하면은 꾸려집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 내가 알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메시지에서 보통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경험이에요. 주최하는 사람이 처음에 예고해야 됩니다. 그걸 예고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정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걸릴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다. 그리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딱 1시간 반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정하면 돼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아요. 그렇게 정해서 딱 하고 이 책 모임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다라고 끝나는 거를 정해주면 좋아요. 올해 1년 동안 하겠습니다.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때 가서 좋으면 계속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러겠지만 일단 이 모임은 올해 12월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딱 지점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쉽게 이제 들어오게 되죠. 보통 한 번 했다가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올까 싶어서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책 모임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 안 와요. 요즘 분위기가 주말에 어딜 야유회를 가겠어요 하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주말에 혼자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야유회를 가고 싶지 직장 내 책 모임을 통해서 야유회 가는 문화는 15년 전의 문화인 거죠. 지금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책 모임은 명확하게 그것만 일정한 시간 동안 딱 하고 딱 헤어진다고 해야 사람들이 진입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책 모임의 핵심은 똑똑한 사람이 발언 시간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와서 똑같은 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똑같은 시간 들을 때 사람들이 편안해 하죠. 그래서 와서는 발언 시간이 비슷하게 되도록 구성원들이 요거를 부드럽게 챙겨줘야 돼요. 강독은 똑똑한 사람이 계속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거 피곤해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제시해야겠죠. 처음 시작할 때 감상을 얘기해 주세요. 인상 깊은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못하죠,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돌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은 다 읽을 수 있거든요. 한 문장을 읽고 그거를 얘기하면 쉽게 이게 말문이 트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한 바퀴 돈 다음에는
자기가 읽은 책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자기가 어디 다른 데서 보고 들은 내용이나 다른 책에서 이제 읽었던 내용 또는 자기가 뭐 경험한 내용 이걸 얘기해 봅시다 하면 또 다 얘기를 하게 돼 있죠. 보통 교사들의 관심사나 경험 관련된 책을 정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궁금한 거를 각자 2가지씩 얘기해 봅시다 하고 구성원들이 2가지씩 얘기한 다음에 그 중에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 1순위와 2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1시간이 딱 떨어지게 되죠. 그럼 소감 한마디씩 얘기하고 딱 정리하면 됩니다. 선생님, 훌륭한 책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홀딱 넘길 정도의 매력이 있으면서 그리고 내용이 있는 책이어야 되고요. 성공하고 싶으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학교가 바쁘잖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러면 미안해요. 이 미안함 때문에 모임을 안 와요. 안 읽었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들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죄책감을 들게 하고 신세졌다는 느낌을 들게 하면 도움이 될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미안한 상대가 있으면 사람이 회피하지 그 근처에 얼쩡거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 모임을 할 때는 30쪽만 읽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30쪽을 딱 정해줘요. 그 책에 제일 얘기할 만한 부분, 핵심 부분 30쪽을 정해서 여기를 읽고 모이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아침 학교에 딱 왔는데 내가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책 모임이라는 걸 깜빡했다가 오늘 알았어요. 아침 메신저 보고. 그러면 수업이 딱 우리 비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막 열심히 1시간 읽으면 30쪽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참여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책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충 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모임이 잘 되고 뭔가가 됩니다.